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2022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타 자격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서 중개사 관련 시험하고 연관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관된 문제를 지금 다른 자격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2022년 9급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3번 문제 중에서 중개사 시험하고 연관된 문제는 총 5문제. 이 5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 한 문제만 나와도 대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중개사 시험도 이번에 2022년 우리 33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 예상을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9급 시험만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 다른 시험 모든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건데 그때그때 올라가면 여러분이 알람 설정이 돼 있어야 그래야 띵동 문제 왔어요. 그러면 얼른 문제 풀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이제 그럼 먼저 2022년 9급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1번 문제 이제 첫 번째 문제 하나 보죠.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렇게 성립하고 확정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종합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1번 지분 저 알았어요. 자, 두 번째요. 소득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인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분명히 시험에서 소득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요. 근데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예정 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하니까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성립 시기 그럼 원천 징수라는 것은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라는 건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원천 징수는 그 돈을 지급할 때 그래서 소득 금액을 지급하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예요.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이제 3번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소득세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내가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내가 안 했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면서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소득세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예정 신고를 해도 확정이 되고 세액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확정 신고해도 확실하게 정해지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출제됐어요. X라고. 그래서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우리가 신고만 하면 모두 세액이 확실하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액이 확정된다 이 말은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그걸 내 신고를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이거는 납세조합이 징수한다. 이거는 우리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것은 원천 징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 징수기 때문에요. 세금을 원천 징수하면서 그저 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절차 없이 원천 징수하면서 세액이 확실하게 되니까 납세조합이 징수한 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동그라미 3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원천 징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1번은 2번이 잘못된 지문이네요. 이제 문제 2번에서는 용어 사용, 용어의 뜻은 옳지 않. 이거 우리도 배웠죠. 우리도 처음에 이제 조세 총론에서 용어 정리하고 관련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납세자. 우리 시험도 많이 나오는데요. 납세자 그러면 내 것을 내가 낼 수도 있고. 자, 납세자 그러면 딱 요걸 생각했죠. 내 것 플러스 남의 것. 내가 내 세금을 갖다 내든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든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다 포함한 개념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모두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는 납세자에서 빠져라.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납세자의 개념 속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포함하니까 제외라는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모두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에 포함하는, 당연히 포함하죠. 누구든지 다 포함한다. 납세자 속에는 내 것을 내든 남의 걸 내든 다 포함하니까 납세자 안에는 모두를 포함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그러면 먼저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미리서 먼저 걷어가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보증인 나오면 이제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증인이 나왔을 때는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혹시 신고 납부를 보증한 자 그러면 X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이제 제2차 납세금, 제2차란 단어가 나왔을 때 찾는 요령 있잖아요. 제2차 그러면 가름 이 단어만 찾으면 돼요. 제2차 납세음자는 앞에 납세음자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못 낸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음자는 가름이란 단어를 찾으시고 연대 납세의무자가 나오면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해서 동일한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도 2년 전에 나왔던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들이 중개사 출제하신 분, 공무원 출제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또 여기 가서 출제하고 이쪽에 가서 출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 시험도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문제 3번은 이 문제는 올해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진짜 높은 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양도. 그럼 땅이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맞았네요. 두 번째로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했으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되지 않는 틀렸죠.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고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지상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포함이라니 포함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네, 영어권을 단독으로 영어권은 단독으로 이전했다. 그럼 영어권만 따로 띄어서 움직이면 이런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기억 1번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박스 유형의 문제로 만들어서 내는데 여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이주권 한번 생각해요. 이주권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이주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이 되는데 만약에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을 때는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영어권, 이주권을 분석을 정확히 해놓으시면 올해 중개사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3번 유형처럼 우리 중개사 시험도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연습을 많이 좀 해놓으시기 바라네요. 이제 4번은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시험하고는 조금 이제 각도가 좀 약간 우리 시험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요 정도 문제는 지문이 몇 개를 보셔야 되니까 넣는 거예요.
이제 수시 부과 후에 추가 소득이 없는, 그러면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수시로 세금을 물렸는데 추가 소득이 있으면 이것과 합산해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시로 세금을 물렸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소득이 없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으니까 수시로 부과한 소득, 그 세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부과 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돼요. 수시로 세금을 냈고 추가로 낼 것이 없잖아요. 추가로 더 부담할 세금이 없으면 이때는 확정 신고를 생략해도 돼요. 자, 두 번째요. 부담부 증여라고만 나오면 예정 신고는 반드시, 부담부 증여는 3개월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4개월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를 6개월 이내에 결정.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확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금을 결정해서 그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어요. 동그라미 4번은 납부 기한 만료일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정전이 돼가지고 전산망이 멈춰버렸어요. 그럼 정전이 돼가지고 전산망이 멈추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모든 게 정지돼 버리잖아요. 전산으로 할 수 없는 게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이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이제 만약에 장애가 오늘 복구됐어. 그럼 오늘 복구됐으면 새벽 0시에 복구됐으면 그날로 마감이 되지만 0시가 넘어서 복구됐을 때는 복구한 날에 다음 날로 하루 연장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구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겠습니다. 4번 맞았네요. 그래서 일단 장애가 있어가지고 정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보통신망이 가동이 멈춰버렸다. 그럼 나중에 복구를 하면 복구한 그날부터 그날까지만 효력이 된 게 아니라 그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복구를 했어도 복구한 날에 하루를 더 줘서 복구한 날에 다음 날 기한이 만료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요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까지 해서 이제 2022년 9급 국가직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총 5문제가 아니라 4문제였네요. 그래서 요 4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시는데 그 중에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그 문제를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도 분명히 양도소득세 유형도 이쪽에서 나왔던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유형처럼 거의 비슷하게 우리 시험도 만들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거 올해 시험은 이렇구나. 근데 이 정도만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시면 돼요. 이제 그럼 다른 시험을 이제 한번 봤더니 올해 시험이 이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9급 국가직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국가직이 끝나면 이제 다른 또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를 또 기다려 주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국가직은 여기서 끝내시고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자격 시험의 문제를 해설해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만나요. 여기서 이제 국가직 시험 해설은 끝냈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